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개발주의적인 사고 방식에서 성장, 어떤 양적 성장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세 번째 얘기에서는 그 양적인 성장도 물론 이제 필요하겠지만 성장의 질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장의 질. 그래서 이 성장의 질에는 몇 가지 얘기가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는 지역 주민들을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특히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복지 공동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국제기구 유엔 같은 데서도 그렇고, 포용적 성장, 이 인클루시브 그로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을 누구는 포함시키고 누구는 배제시키는 이런 그 복지 공동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삶이나 삶의 안전, 교육, 건강, 행복 증진, 이런 것들을 이제 최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최근에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저출생, 고령화 문제, 또는 뭐 인구가 감소하는, 정말로 인구가 절대적인 인구가 주는 축소 사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이런 노인 세대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제 그런 거를 최대한 증진시키는, 그래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청년 세대를 위한 교육이나 주거나 고용, 이런 종합적인 대책들을 통해서 이런 여건이나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포용적 성장, 성장의 질에서 중요한 것은 개방적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 특화 산업 또는 뭐 지역을 선도하는 산업, 전통적인 개발 방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선도 산업 육성, 특화 산업 육성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이 특화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권 집중, 또는 이제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가 커지면서 이런 것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고, 그 다른 방식으로 모색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투자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고용을 촉진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더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감하는 문명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지방, 특히 농촌 같은 데는 이제 일손이 부족하고, 또는 뭐 조금 오래된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3D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국인들은 그게 이제 취직을 하지 않죠. 당연히 작업 환경도 열악하고 임금 수준도 굉장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그 일을 하기를 꺼려하는 직종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 또는 이주 가족들이 와서 그 일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이런 이주 가족이라든지 외부 방문객들, 또는 뭐 국내인 경우라도 뭐 귀농 귀촌인, 수도권에서 살다가 이제 농촌으로 이렇게 귀촌하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이제 그런 외부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지역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이냐, 또 포용하려면 굉장히 개방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공감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공감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지역 사회에서 같이 일을 하고 또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어울려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른쪽에 이 리프킨의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책이 조금 두껍긴 해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리프킨에 따르면 이 공감을 기준으로 해서 인류의 어떤 그 역사라고 그럴까요? 여기 시기 구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혈연, 여기 이제 잠깐 나옵니다만은 혈연, 종교, 또 이제 민족 국가가 등장한 이후에 이제 어떤 국가적 정체성이나 어떤 집단, 결사 집단, 이런 이제 공감적 욕구가 이렇게 변해왔고, 또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제 리프킨은 사물 인터넷 이런 걸 굉장히 이제 강조합니다만은, 이런 그 생물권 의식,
이런 것들로 이제 공감의 욕구가 바뀌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공감이 이 문명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공감을 통해서 개방적 경제생활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뭐 지속 가능 발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서의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 파괴나 환경 오염 같은 거, 또 자연을 훼손시키는 이런 방식의 또 뭐 대표적으로 화석 연료의 사용이 아주 그런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아리백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환경 친화적인 또는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지역이 발전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회복 탄력성. 최근에 이제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이 리질리언스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인간과 자연의 공생.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상생 문명.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포용적 성장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복 탄력성이 그 기존의 이제 지속 가능성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제가 표로 몇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기존의 어떤 현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그런 반면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위기에 대처하고 또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어떤 위험 요인을 줄여나간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개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세 가지 요건들을 통해서 성장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